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오늘은 AMD 라이젠 9000 시리즈가 출시된 김에 또 이제 보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에즈락의 B650M PG 립타이드 와이파이 화이트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AMD 라이젠 9000 시리즈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총 4개가 출시가 됐는데 990X, 9900X, 9700X, 9600X 이렇게 있죠. 근데 원래 그 게이머분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마니아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뭐 이해되는 측면이죠. 어떤 게임이라든지 작업 성능 이런 것들이 성능 향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TDP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차세대 제품에 기대하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서 약했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시장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B650이 나왔는데 이 B650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AM5 소켓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젠 9000 시리즈 문제없이 지원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 화면도 보여드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래도 이번에 라이젠 9000 시리즈 4개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9700X를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신기능 커브 쉐이퍼도 적용하면서 어떤 그 성능 변화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에즈락 보드 이놈이 어떤 물건이냐, 아까 이제 제가 모델을 말씀드릴 때 화이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 보드인데, 근데 이제 화이트 보드 하면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화이트 컬러를 가미한 보드도 있고, 그다음에 기판까지 모두 화이트인 제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커넥터라든지 각종 뭐 부가 요소들 이런 것들까지 모두 순백의 화이트로 꾸민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 PG 립타이드 제품 같은 경우는 화이트 기판까지만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등급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화이트 기판이지만 커넥터들은 블랙을 차용함으로써 그냥 아예 전체가 화이트인 것과는 달리 약간 그 쿠앤크,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의 조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는 이렇게 블랙과 화이트의 적절한 조화를 고려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굳이 단점으로 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타 제품 리뷰할 때 경우에는 분명 올 화이트 컨셉인데 메모리 슬롯만 블랙인 제품이라서 그런 부분 지적한 건 있지만, 이 제품은 지금 패키지 표면에 보면은 뭐 블랙인 게 너무 많아. 그냥 기본적으로 슬롯이라든지 그다음 커넥터 이런 것들은 다 블랙이기 때문에 어떤 화이트와 블랙의 조화로 컨셉을 가진 제품이다, 이렇게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전면에 팬텀 게이밍 로고가 컬러풀한 모습이 아니고 제품 컨셉에 맞춰서 이제 흑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DDR5, PCI Gen5, 폴리크롬 싱크, 그리고 라이젠 B650 칩셋을 차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패키지 뒷면 가보죠. 좌측에는 레이아웃 있고 오른쪽에 이제 주요 특징들이 있는데, 네, 전원부 규모 자랑하고 있죠. 그다음에 블레이징 M.2라고 PCI 5.0 M.2 슬롯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재밌는 에즈락만의 어떤 개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플렉서블 인테그레이티드 IO 실드. 이게 뭐냐, IO 실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커버, 껍데기라고도 이제 편하게 부를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살짝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좋냐, 여러분들이 조립하실 때 사실상 케이스의 어떤 설계와 레이아웃이 정확하게 마더보드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뒤틀리거나 그러면 이제 조립할 때 조금 난이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금씩 이렇게 유연한 설계를 보여주는 거, 이거는 사용자 친화적 또는 조립 편의성을 중시한 그런 좋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에즈락 자랑하는 라이트닝 게이밍 포트, 이거는 이제 지연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패키지 바로 열어서 제품 확인해 볼게요. 액세서리가 이제 상단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구성입니다. 액세서리를 모두 꺼내고요. 박스는 아래 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세서리는 뭐 없어요. 와이파이 모델이니까 이렇게 안테나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M.2 고정 나사 있고, 사타 케이블 2개 있고, 그리고 메탈 스티커가 있습니다. 에즈락 메탈 스티커가 있어요.
근데 PG 모델이면 PG 메탈 스티커를 줘야지 왜 에즈락 스티커를 주는 거죠? 이거는 저의 추측인데 이게 이제 화이트와 블랙 조합의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팬텀 게이밍 같은 경우는 막 파란색, 보라색 그런 느낌으로 휘황찬란한데 아마도 제품 컬러의 컨셉과 맞추려다 보니까 이걸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짜치는 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PG 엠블럼을 줘야죠. 그리고 이제 간편 설치 가이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제품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뭐 풀 인쇄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제품 매뉴얼을 두꺼운 책자 형태로 제공하는 제조사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개인적으로 과거의 그런 매뉴얼 감성을 좋아하는 저 같은 올드 세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패키지 다 봤으니까 제품 외형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이트와 블랙의 조합으로 사실상 이제 화이트 컨셉, 특히 이제 화이트와 블랙 조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와 블랙의 조합뿐만 아니라 히트싱크는 살짝 뭐라고 할까, 이게 실버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ATX 폼팩터가 아니라 MATX 폼팩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짧은 구성을 취하고 있고,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눈에 띄는데 뭐냐, 이게 사실은 에즈락이 이 사용자의 어떤 그 PC 조립 환경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M.2 슬롯이 2개밖에 없지만 이 배치도 좀 이거 고민을 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보통 이제 M.2 슬롯이 이 PCI 슬롯 그래픽 카드가 꼽히는 슬롯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성능 M.2 SSD를 사용하면 그 발열이 그래픽 카드의 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즉 흡기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M.2 슬롯이 이렇게 그래픽 카드 위쪽에 있으면은 흡기 온도에 있어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 결국 M.2 슬롯이 그럼 오히려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히트싱크에 최대한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M.2 SSD의 온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 다음 PCI 슬롯은 총 4개가 있고요. PCI 4.0 16 슬롯이 있고 나머지는 4.0 4개, 그 다음 이 짧은 건 PCI 3.0, PCI 레인 1을 지원하는 그런 슬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확장 카드 사용하실 때는 적절히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딩 처리는 가장 상단에 그래픽 카드 슬롯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 그래픽 카드 워낙 무거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남들이 안 하는 조금 독특한 구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걸쇠도 이렇게 철로 보강을 해놨어요. 내구성 보강.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래픽 카드가 요새 워낙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가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즈락이 약간 약세인 부분은, 지금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그 PCI 그래픽카드 슬롯 탈착 편의성을 중시한 버튼 방식 또는 걸쇠를 연장한다든가 뭐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에즈락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모습이죠. 전통적인 형태의 걸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M.2 슬롯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 상단에 보시면 CPU 보조 전원은 8+4핀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부 히트싱크가 한쪽에만 있고 이쪽에는 좀 횡하니 뚫려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전원부 페이지가 CPU+2+1 페이지인데 CPU에 인가되는 전원부는 그래도 히트싱크로 보강한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DDR5 딤 슬롯 4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7200까지 지원한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RGB 헤더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통 MATX 같은 경우에는 RGB 헤더가 이제 조금 축소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PG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ATX 보드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 12V 하나에 5V ARGB 3개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상 좋은 점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화이트 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어쨌든 일반 사용자보다는 그래도 외형에 신경 많이 쓰시고 튜닝에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 튜닝에는 또 RGB 케이블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4개의 RGB 헤더를 제공한다는 건 장점이 될 수밖에 없고, 아래쪽에 보시면 USB 3.2 Gen 1 Type-C 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ATA 포트 4개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USB 3.2 Gen 1인데 이건 Type A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Gen 1짜리 타입 A가 또 하나 있고, 프론트 패널 헤더가 있습니다. 하나 USB 있고, 그 다음에 RGB 헤더 있고, 그 다음에 썬더볼트 연결용 헤더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헤더들이 모두 나와 있고, 한번 뒷면도 살펴볼까요? 네, 뒷면입니다. 뒷면에는 뭐 크게
크게 놀라운 특징은 없는데 그냥 뭐 그래픽 요소를 조금 가미하고 아무래도 이제 고급형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뭐 별도의 백플레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아이오 실드의 어떤 고정 지지대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아이오 포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아이오 포트인데 먼저 저희가 이제 패키지 뒷면에서 확인했던 뭐 플렉서블 아이오 실드 뭐 이런 걸 장착했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이 아이오 실드가 통합되어 있지만 이게 힘을 주면은 살짝 이렇게 움직입니다. 살짝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결국 여기 고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동그라미가 완전 꽉 맞게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살짝 길쭉한 형태로 횡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케이스 특성에 따라서 살짝 뒤틀릴 수 있는 것들을 이 아이오 실드의 유연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섬세한 구성이라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포트를 보면은 DP, HDMI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 3.2 젠2 포트는 타입 A, 타입 C가 하나씩 있고 USB 2.0 포트 4개가 있고요. 그 밑에 라이트닝 포트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일정한 균일한 그다음 지연 시간 처리 이런 것들에 유리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램 포트는 2.5기가 안테나, 그다음에 오디오 포트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6E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레이아웃과 그다음에 이제 외형적 특징을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 직접 분해를 해서 내부 특성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분해를 막 완료했는데요. 분해가 너무 쉬웠어요. 일단 고급형 보드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한 나사 4개 정도 풀어주니까 뭐 M.2 히트싱크, 전원 히트싱크 다 분해가 가능했는데 먼저 이제 M.2 히트싱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썰패드는 양면 구성이 아니라 단면 구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착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그래픽카드 위에 있다 보니까 SSD 온도가 좀 높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트싱크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를 장착했을 때 온도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이 정도면 준수하죠.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한 보드 중에서 최상급의 온도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준수한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이지만 제가 이제 이 구조를 보면서 느꼈던 건 에즈락이 아직은 편의성 부분에서 갈 길이 멀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M.2 히트싱크의 고정 나사가 이게 드롭 방지 나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로 해도 중간에 다시 한번 이 나사선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분리되진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끝까지 풀면 다 분해가 되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작은 나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허송세월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줄여주는 건 맞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M.2 SSD를 슬롯에 끼울 때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 이런 거를 다 문화사 방식으로 편의성을 꾀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에즈락은 지금 한 발 늦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픽 카드의 걸쇠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히트싱크가 대세 디자인을 따라서 전원부 히트싱크와 아이오 커버까지 모두 전원부 방열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통합형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썰 패드를 보시면 하얀색은 초크, 회색은 모스펫과 접촉하는 부위인데 이 면적이 충분히 제공되기 때문에 모스펫의 어떤 면적, 그 다음에 초크의 면적을 충분히 잘 덮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100점은 아닙니다. 왜 100점이 아니냐? 지금 보시면 초크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초크는 바로 이 부분과 맞닿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살짝 공간이 모자라. 그래서 이제 100% 덮지도 못하고 한 50% 정도만 덮고 있다. 제가 이제 이런 디테일들을 좀 잘 살펴보는 편이라서 이런 게 살짝 아쉽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마련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 파이프까지 모두 구성된 고급형 전원부 히트싱크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염려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9900이나 950X를 쓰면은 조금 스펙이 부족하진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9950X를 장착하고 전원부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죠. 뭐 사이버펑크를 구동할 때 또는 블렌더를 구동할 때 열화상 카메라로 전원부 온도를 확인해 봤는데 사실상 우수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온도가. 하지만 이제 사용상에는 전혀 문제없는 온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이엔드 CPU 장착도 무리 없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원부 구성 같은 경우에는 12+2+1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모스펫 그 다음에 커패시터가 잘 정렬돼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드에 대한 걸 좀 살펴봤는데 이제 외형적으로만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9700X를 장착을 해서 기본적인 특성, 그 다음에 커브 쉐이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9700X를 장착을 해가지고 제가 부팅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CPU-Z를 통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AMD 라이젠 9700X, 네, 그래니트 리치 정상적으로 표기되고 있죠. 그다음 8코어 16스레드입니다. 먼저 이제 9700X의 기본적인 성능을 알려드리면 얘가 게임 성능은 5800X3D보다는 이제 살짝 앞서죠. 하지만 이제 뭐 7800X3D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넘어서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9800X3D라든지 그런 모델이 나와야 알 수 있겠죠. 지금 메모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6000으로 1대1 동기화를 시켜놔서 네, 여기 보시면 언코어 프리퀀시 UCLK도 3000, 즉 3000, 1대1로 동기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은 2000으로 확인이 되는데 하드웨어 인포 통해서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 인포의 오른쪽에 보시면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 약 2000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뭐 통상적으로 오토로 두면 2000 정도로 세팅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바이오스에서 어떤 CPU 설정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을 때 시네벤치를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제 벤치마크를 이제 공개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점수가 19400점, 500점 이 정도 점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 향상치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 7700X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코어 16스레드로 멀티 스레드 점수가 이제 19000점 정도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9700X는 멀티 스레드 점수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싱글 점수가 2100점을 넘기면서 확실히 차세대 아키텍처니까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늘 지적되는 대로 65W, 네, 65W TDP 제한 때문에 모든 스레드에 부하가 걸리면 전력 제한 때문에 이제 성능이 좀 감쇄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19587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드 세팅에 따라서 뭐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9000 시리즈의 매력 중에 하나인 커브 쉐이퍼를 에즈락 보드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점수를 확인했으니까 재부팅을 해서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재부팅을 해서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왔는데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게 화이트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UEFI 바이오스도 화이트 컨셉으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좋네요. OC 트위커에 가보시면은 지금 이제 DDR5 6000 제가 이제 클럭을 적용을 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탭으로 가보시면은 여기에 AMD 오버클럭킹이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항목에서 AMD PBO라든지 커브 쉐이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버클럭킹 들어가시고 Accept 누르시고 세 번째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즉 PBO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전에 세팅해 놓은 결과로는 매뉴얼로 PPT나 전력 제한 해제를 모두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하단에 보시면 커브 쉐이퍼 기능이 있습니다. 이 커브 쉐이퍼 기능이 라이젠 9000 들어와서 새롭게 이제 적용된 기능인데, 기존의 커브 옵티마이저와 무엇이 다르냐?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뭐 커브이라고 하죠. 커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전압과 클럭의 그래프를 전반적인 그래프 기울기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렇게 그래프의 기울기를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게 조금 제한 사항이 있었는데, 커브 쉐이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 기울기를 전체적으로 내리거나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로우 레벨 구간, 미드 레벨 구간, 하이 레벨 구간을 각각 설정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압과 클럭을 설정하실 때 내가 부하 상태에서는 버티는데 CPU가 저부하 상태에서는 해당 클럭과 전압을 버티지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금 더 그래프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현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적재적소에 필요한 구간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래서 커브 쉐이퍼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좀 메뉴가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뭐 미니 있고 최소가 있고 로우가 있고 미디움이 있고 이게 다 이제 프리퀀시, 즉 클럭 주파수 단위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데, 즉 낮은 구간에서 높은 구간까지 어떤 구간을 손을 댈 거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거는 템퍼레이처 기능을 이네이블, 즉 기능을 활성화했다. 그 다음에 사인은 어떻게 줄 거냐? 네거티브, 즉 전압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출 것이다. 얼마나? 30mV만큼 낮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압을 거꾸로 추가하고 싶을 때는 포지티브를 하시면 되고, 네거티브를 하면 이제 전압을 낮추기 때문에 사실상 전력이 낮아지겠죠. 전력이 낮아지면 그만큼 여유폭이 생기다 보니까 클럭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미디움 구간부터 하이 구간까지 제가 일률적으로 30 정도
값을 적용했는데 이 값이 모든 9700X에 통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CPU의 어떤 전압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커브 쉐이퍼를 적용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 바로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커브 쉐이퍼라는 게 결국은 CPU가 고부하 상태이든 중부하 상태이든 모든 스레드를 사용할 때의 전력 제한이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부하가 높지 않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능 향상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네벤치라든지 어떤 AI 작업, 그 다음에 렌더링, 인코딩 이런 작업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또는 뭐 점수놀이에도 좋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시네벤치를 기본 상태에서 돌렸을 때 아까 이제 확인한 게 이제 19,000 중반 정도 그 정도 점수가 나왔는데 이렇게 커브 쉐이퍼를 적용했을 때 멀티 스레드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700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성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5800X3D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기능을 주고 무엇보다 9000 시리즈의 매력은 이제 AI 성능이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다용도적인, 다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유저분들한테는 그래도 이제 9700X가 뭐 전성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균형 잡힌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렌더링을 지속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온도도 아까보다 상승이 돼서 한 85도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점수는 과연 23,70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24K까지는 안 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 점수면 거의 뭐 15% 이상의 성능 향상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이 기존 오버클럭킹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커브 쉐이퍼를 이용해서 작업 성능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즈락 보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능을 문제없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에즈락 보드로 좀 살펴봤는데 이 이제 보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워낙 그 M-ATX 폼팩터 그리고 B650 칩셋 경쟁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제품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즈락 같은 경우에도 워낙 쟁쟁한 경쟁사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브랜드들 속에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그래도 이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보면은 타이치 브랜드를 이제 서브 브랜드로 완전히 승격시켜서 거기에 이제 OCF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트렌드에도 반영하려고 이렇게 화이트 기판 보드를 이제 출시하게 되는데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굉장히 좋아요. 물론 프리미엄적인 이미지에서 아직도 이제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성 기능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M.2 히트싱크나 뭐 그래픽카드 슬롯 이런 것들은 에즈락도 에즈락만의 개성을 살려서 이제 하루 빨리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즈락이 좀 섬세하게 접근하는 구성도 분명히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죠. 뭐 M.2 슬롯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뭐 RGB 헤더를 이제 삭감 없이 4개를 모두 지원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 어떤 브랜드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의 세련미, 디자인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즈락의 어떤 이미지보다는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이 상당히 예쁜 건 사실이에요. 네, 이상으로 QM 벤치였고요. 다음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